무언가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만 있으면, 찾아볼 수 있는 기능만 있으면 아이들은 다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굉장히 틀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들으시다 보면 머리가 아프신 분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학습의 틀에서 이 아이들이 어떤 표현을 해야 될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주는 학습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하나를 준비해왔습니다. 어머님들의 자녀가 또 이 교원에서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자녀가, 저에게도 자녀가 있겠죠? 그러면 이 자녀들을 언제쯤 되면 이렇게 스물스물 손을 놓으실 수가 있을까요? 이쯤 되면 아예 터치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쯤 되면 알아서 할 것 같아. 저는 큰아이 29살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터치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큰아이한테 놓친 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말 그대로 지시형으로 크게 키운 거죠. 근데 저는 둘째는 조금 다릅니다. 연년생의 둘째인데 28이거든요. 뭐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지금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머님들에게 지시형으로 생생학습법을 할 거냐, 제시형으로 생생학습법을 할 거냐, 오늘 이게 우리 어머님들의 답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키워가기 위해서 단계 넘어가는 아이들 잠깐 영상으로 하나만 볼게요. 가슴의 피부가 높은 핑크색을 보장하는 학생, 후회하지만 자기 가슴 피부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선 허리 솔직히 몇 번까지 또 실패하고 마는데요. 세 번째 시도 역시 틴트를 위해 절도 않고 말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붓기와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그 사이 아이를 향한 간질 속의 응원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2번이요. 네 번째 도전하는 아이, 안타깝게도 또 실패했습니다. 그때 지표부장 같은 반 친구들이 실패를 거듭하던 친구를 둘러쌌습니다. 서로 어깨를 부른 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친구를 응원합니다. 네, 친구들의 응원을 보니까요. 있는 힘을 다해 뛰어오른 아이 위에 승부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큰 박수가 터져나왔는데요. 누군가의 격려와 응원, 얼마나 큰 일이 되는지 보여주는 훈훈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영상들을 어머님들 보시면은 그냥 나도 모르면서 하게요. 오! 중간 못 넘다가 넘는 아이의 영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너무 많지요. 이게 운동 경기뿐만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키다 보면 분명히 안 됐던 부분을 아이들이 넘어갑니다. 영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도 이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님들 그냥 동기가 아니죠. 아이들의 내적인 동기를 움직여준 대상이 있었어요. 너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 내적인 동기만 가지고 이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나요? 매일같이 아이한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주신 어머님들은 다 이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할 수 있다는 내적인 동기만 가지고 아이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적인 환경에 이 아이들이 열려있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 외적인 환경을 열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4가지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교육의 틀이에요. 생생학습법이 되려면 먼저 이 아이들한테 자기 생각을 자꾸 표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줘라. 그 자기 생각이 나오게끔 하려면 얘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머님들 아이들이 표현 안 된다고 저도 야단친 적 많거든요. 왜 알고 있는데 밖으로 끄집어내지 못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인성의 창의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창의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세요. 무언가를 새롭게 생각하고 탐색하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또 다른 생각으로 바꿔가는 것. 그런데 이 창의성 안에 굉장히 놀라운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님들에게 인성을 가진 창의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얘 가진 아이는 아까 우리 띠틀을 넘듯이 내가 된다라는, 나는 뭐든지 하면 된다라는 낙관성이라는 인성 하나가 들어옵니다. 지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그걸 키워주면 아이들한테 조금 더 생생한 학습법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제가 2번째 이렇게 좀 나와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현재 5세, 6세, 7세 자녀 있으시죠? 한번 손 좀 들어볼까요? 5세, 6세, 7세 자녀. 네, 가장 행복하신 어머님들이세요. 왜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표현하느냐면 표현력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기. 그러면 학년군으로 이 아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주제를 배웁니다. 그런데 그 주제 학습에서 표현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활동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활동? 미디어 속 활동이 나오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미디어 속에서 내가 생생한 거를 말 그대로 참 지식을 골라 쓸 수 있는 아이들은 학습에 대한 재미가 생깁니다. 어머님도 그렇지 않나요? 정보를 딱 찾았을 때 이거 나한테 딱 맞아. 나 진짜 검색 잘했어. 굉장히 놀라운 정보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 1시간 25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요청을 들려드리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잠깐 영상 보세요. 이런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산업, 무섭기까지 한 발전 속도에 내 일도 또렷이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려움은 소소하지 않을 때 이게 진정 우리의 미래이다. 최근 한 2, 3년간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카이스트의 정재승 박사님이세요.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하면 내 일자리를 뺏거나 대체하지 않을까 그 생각에는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보편화가 이 이야기를 잘 기억을 한번 해주세요. 착하게 잘했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머릿속에 충실히 넣었던 사람들이 제일 큰 당혹감을 느낄 겁니다. 교과서적인 내용은 이미 인공지능이 나 대신에 그림을 잘 수행할 테니까 인공지능이 잘 못하는 거를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될 테니까 아무리 인공지능이 좀 발달하더라도 못하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본 다음에 그 중에 내가 잘하는 것을 해보는 거 하는 지금 단어 하나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목동에 이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님이 교육을 한다라고 하니 강남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어머님들이 몰리셨습니다. 몰리신 데는 이유 하나가 딱 한 가지죠. 지금의 트렌드에 있는 교육을 듣고자 하는 목적으로 모이셨어요. 근데 결국에 이 교육의 요지는 누군가가 갖고 있지 않은 창의성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다른 우리 아이들만이 끄집어낼 수 있는 창의성을 이 아이들에게 만들어줘야만 이 아이들이 결국에 이것을 가지고 쓸 수 있더라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창의성을 이렇게 하나로 조금 그려왔습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는 창의성을 높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는 이 호기심 때문에 학습이라는 것에 대한 모든 부분을 열어갈 수 있는데 호기심은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간접적인 경험도 많이 보여주시면 되고 직접적인 경험도 보여주면 아이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갖고 있는 호기심을 자꾸 건드립니다. 그런데 이 호기심을 움직이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학습 기둥이라고 해요.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은 몇 개의 학습 기둥을 가지고 학습을 하셨나요? 어머님들은 학습 기둥이 있으셨나요? 학습해, 공부해.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끌어주시는 어머님들은 늘 뭐만 하셨냐면 밀기만 하셨어요. 앉아서 공부해, 앉아서 무언가를 가지고 자꾸 해. 기둥을 만들어 주신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에게 만들어진 기둥이 있더라고요. 그 기둥을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기둥을 갖고 있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연배가 저하고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트라이앵글이 바로 뭐였냐면 한 꼭지는 학교 공부 열심히 해야 됐습니다. 한 꼭지는 논술을 해야 됐습니다. 어머님들 안 그러시나요? 뭔가 자꾸 글을 써야 됐습니다. 그리고 한 꼭지는 뭐였냐면 우리가 치러야 되는 수학적인 능력을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잘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 삼각형의 구도를 모르세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잘하신 분들은 삼각형의 구도를 가지고 학습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건가요? 아니더라는 거죠. 이 아이들의 학습 기둥은 다르더라요. 그 학습 기둥을 7가지를 열어줌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찾아온 그 호기심이 탄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둥 첫 번째가 있습니다. 언어의 창이 닫히기 전 이 아이들에게 언어의 능력을 열어주는 기둥. 어머님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언어 능력 다른 언어를 좀 더 아이들한테 많이 써주고 하고 싶어. 근데 결국에 그 많이 쓰게 하는 이유는 어머니도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이 아이들 평생 그 언어 가지고 살기 위해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왜냐면 이 아이가 많은 돈을 벌면 언어에 대해서 어머님들 확 열립니다. 자,
저도 이제 큰아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가 반도체에서 일을 해요. 몇 개국어를 쓰는 아이의 급여는 달라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각 나라로 루트로 열려져야 되니까 이 언어를 쓰는, 입사는 똑같지만 언어를 쓰는 아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중국어로 가야 돼서 영어를 써야 되고 일어를 써야 되고 노어를 써야 되고 열려있는 아이들은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언어 기둥을 열어주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어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의 기억적인 기둥입니다. 이 기억 능력은 공부만 하면 아이들 기억 능력은 반복되는 것 아닌가요? 기억 능력은 그냥 공부만 이루어지는 기억 능력이 아니라 먼저 아이들 속에 정서 기억이 있는 아이들은 절차 기억으로 이 기억을 옮겨줍니다. 그 정서 기억이라는 게 뭘까? 내 스스로 감성을 가지고 자꾸 표현했던 어린 시절이 많은 거.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 아이 붙잡고 애착적인 글좀 딱 읽어주세요. 이 정서 기억이 많았던 아이들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몸으로 노는 것도 잘 놉니다. 그걸 우리가 절차 기억이라고 하죠. 몸으로 놀아봤던 아이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놀랍게도 창의성이 높아요. 몸으로 끄집어내는 아이, 손의 조작본으로 가지고 속성적으로 열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아이들이 손을 가지고 무언가를 탐색할 수 있는 것. 제가 조금 이따 이 아이들이 그 열거했던 것들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기억력들이 만들어지면 마지막에 채워지는 기억력이 뭐냐면 서술 기억이에요. 글로 쓰는 기억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한테 저희가 무엇부터 먼저 요구하느냐면 서술 기억, 서술 기억. 자꾸 써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력의 기둥을 채워줄 수 있는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는 이렇게 기억력을 채워주면 아이들에게 들어오는 방 하나가 있습니다. 지식과 지능의 방인 지혜의 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기둥을 채웠나요? 제가 이렇게 꼭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만들어지는 기능이 뭐냐면 감성을 조절하고 내 스트레스를 조정하는 거 세 가지나 됩니다. 왜 아이들이 학습을 못하냐면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아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견디는 시간이에요. 10분을 견뎌봤던 아이, 20분을 견뎌봤던 아이, 30분을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채워지고 나면 마지막 기둥 하나가 있죠. 집중합니다. 그러면 이런 7가지 능력을 지금 다 만들어주고 계시죠? 만들어주고 계시죠? 네. 현재 하고 있으시더라는 거죠. 누구나 다 어머님이시라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머님들에게 요가 하나를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두뇌, 아이들의 머리씀, 분명히 유전적인 것은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가 만나는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을 이렇게 케어하다 보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이야기, 타고난 머리 이야기를 하세요. 때가 되면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요.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것은 후천적으로 70% 열어져 있는데 이 후천적으로 70%를 열어주려면 제가 하나 띄워놓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직관적인 잠재뇌를 열어주는 이 아이들은 똑같은 뇌이지만 이 직관적인 잠재뇌를 필요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놀랍게도 영아 시절이었다면 우리 어머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나는 먹고 입히고 이 아이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시간 적었던 시절에 이미 얘가 치워진다면 지금부터 이 아이들에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 선천적인 거. 자, 부모로부터 아이들이 물려받은 거는 한 3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거.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물려줬을까요? 자, 저도 이 뇌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남편에게 늘 얘기했습니다. 게으르고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투정하고 하는 것은 다 당신을 닮았다고.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것은 나를 닮았다고. 그런데 뇌 공부를 하면서 남편에게 자꾸 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25% 성품과 두뇌를 아이들은 내 것을 갖고 타고나죠. 그런데 25% 타고난 것 중에 아빠의 5%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건강함과 골격이더라는 거죠. 우리 어머님들 아빠 탓하시면 안 되세요. 제가 그래서 아버님들 교육을 하면 아버님들 막 박수 치세요. 왜 그러시냐면 당신들도 몰랐던 정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아버님들에 의한 바로 건강적인 욕구에 의해서 이 아이들에게 열어주는 후천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직관적인 예예요. 아이들에게 우리 아버님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잘 익혀주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영유아 시절 이전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미처 못 만들어 놓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자원회를 열어주는 지능이나 지혜의 방은 우리 어머님들 얼마든지 얘는 후천적으로도 열어주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열어드릴 거니까요. 근데 아까 간내가 갖고 있는 잠재적인 것은 얘는 말 그대로 이식이었다라는 거죠. 어머님들 이때 우리 뭐 했나요? 우리 뭐 했나요? 먹고 입히고 자고 이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뀌고 지금 현재 어머님들의 교육이 바뀌면서 뭐가 생기기 시작을 했냐면 아이들의 이 잠재의식을 현재의 언어의 창이 닫히기 전 열어주자예요. 그래서 잠깐 어머님들에게 언어의 창을 하나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언어의 창. 잘 열려있지요? 아이들이 듣고 보고 느끼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창이라고 해요. 근데 이 언어의 창이 열려있으면 아까 제가 호기심도 갖고 있는 창도 아이들이 열려지고요.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특히 생생학습법에는 자체 음소거가 되는 아이들, 언어의 창이 닫혀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이 부분을 뱉어낼 수 있는 훈련적인 부분들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머님들 요즘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언어의 방이 확 열려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일어도 하고 막 이런 방들이 열려져 있는데 또 하나 어머니의 모국어인 우리 이제 우즈베키스탄 언어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또 각각을 열어놓는 방들이 열리는데 중요한 거는 얘를 열어줬던 시간은 언어로 뱉어내는 발화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이 언어의 창 때문에 이 아이들이 열려있거든요. 그 열려있는 시기의 속도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예 0세부터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 아이들은 80%가 열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누워있는 아이들에게 내 모국어를 들려주니 아이들은 그 소리가 익혀지고 뱉어내는 시기가 빠르는데 제가 이렇게 지역마다 다니면 20개월 정도 되는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이 이런 교육을 들어보세요. 자, 이 아이의 어머님과 이 아이의 환경을 보면 외적인 동기를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아이를 양육하시는 분이 할머님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할머님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할머님들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전에 잘 먹여주시고 그냥 이 아이한테 양육하는 정도만 하는 보호자. 근데 요즘의 할머니들은 좀 다르시죠. 교육도 많이 받으신 와인밤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열려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열려 있느냐면 이제 무역을 하시다 보니 이제 할머니 스스로가 노후에 열려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 자연 스스로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언어가 열리다 보니 요 시기 때 아이가 듣는 언어가 열려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직장 생활하는 엄마의 언어가 열리다 보니 아이는 모국어만 채워주면 이 아이 방은 탄탄해지더라. 자, 그 방을 채울 수 있는 시기가 조금 더 빨라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열어봅니다. 창을 열어주는 시기, 창을 닫히는 시기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 아이들에게 이미 5세 이전에 언어와 관련된 것을 열어준 아이들은 뭐가 열리기 시작을 하냐면 언어를 받아들이는 습득 정도가 멈춰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 또 지금의 교육을 하는 아이들, 언어를 언제부터 열어주려고 하냐면 5세 이후로 열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속도가 늦어진 거를 저희들이 느끼기 시작을 했고 이 언어의 창이라는 것에 제일 중요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을 함과 동시에 들어오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언어의 창을 닫혀지지 않게끔 자극해주는 것. 오늘 그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님들 많이 들려주고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만이 이 아이들에게 이 언어의 창을 자극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생생학습법에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언어로 표현하게끔 만드는 거는 지금 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틀이 되는 거. 그래서 이 큰 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실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유아이들에게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우리 어머님들 스파게티 유아이들 좋아하죠? 마시멜로 좋아합니다. 이 스파게티 면을 가지고 마음껏 아이들에게 쌓기 놀이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참여했던 아이들은 건축가도 참여를 했습니다. 성인이죠. MBI도 참여를 했습니다. 등치가 큰 대학생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과연 어떤 쌓기 놀이를 했을까? 어떤 창의성 있는 이 아이들의 환경을 만들어 놨을까? 바로 유아이들이 갖고 있는 유연성 하나가 있습니다. 어머니들 유아이들은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쌓아봐라 라고 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니들 쌓는다 그러면 꼭 위로만 쌓으세요? 저는요, 쌓는다 그러면 꼭 위로 쌓는 것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아이들의 쌓기는 좀 달랐습니다. 건축가는 위로 쌓았죠, 건축물을. 그런데 유아이들의 쌓기는 바로 바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의 쌓기는 독창적이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아이들은 마치 다른 박자를 치면서 이 아이들이 쌓기 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건축가가 이 사람들은 생업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생업이니까 1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1등을 한 아이들이 누구냐면 우리 유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창의성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아이들만이 갖고 있는 유연성, 이 아이들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언어의 사용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녀를 우리 집에 같이 살고 계십니다.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행복한 언어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생활학습법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쓰고 있는 한 아이를 잠깐 영상 속에 좀 담아봤어요. 아이에게 여러 가지 사물을 던져주고 이 사물을 가지고 어떤 소리가 나는지, 어떤 언어가 들려오는지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들 보신 하나의 방송입니다. 잠깐 만나보시도록 할게요. 승재죠? 5살밖에 아닙니다. 네, 이게 원래 영상이 작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옛날에 나는 직업이구나. 그래서 바닷고가 얘기하면 이게 너무 행복하게 저는 죽고 간대.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구나. 이게 주로 이게 속이 되기도 할 때는 좀 자연스럽게 쓰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린 승재가 끊임없이 언어의 창을 열어서 끊임없는 창의성 있는 언어를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실은 소란껍질의 귀를 들으면 저도 나오는 소리 하나가 있거든요. 바닷소리.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별 하나를 그리라 해도 똑같이 별 모양을 다 똑같이 그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나비를 그리라고 하면 나비 모양을 똑같이 우리는 그려요. 사실은 창의성을 가지고 우리는 발휘를 했던 시대가 아니라 교과서적인 답을 원했던 시대죠. 그러다 보니 이런 언어를 자극해 줄 수 있는 시기가 만들어져야지만 아이들은 자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놀이법에서도 그 부분을 타고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생생한 학습법은 아이들의 언어를 우리가 들어주는 시간, 그 들어주는 시간 안에는 정답이 아니죠. 승대는 정답이 아니지만 끊임없는 상상력으로 자극을 합니다. 이때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가장 좋은 것 하나가 있죠. 절차 기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상상력을 위해서 무엇과 가지고 놀아볼까? 무엇과 가지고 놀아볼까예요. 그렇게 만들어줘야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선언적으로 들어오는 바로 세 번째 기둥, 지능이라는 뇌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선언적인 기능이 들어올 때 아이들에게 동시에 들어오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의성이에요. 그래서 이 창의성을 아이들 스스로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창의성을 쓸 수
노벨문학상, 노벨평화상 하나, 평화상 하나 갈라이지만 노벨과 관련된 상을 많은 부분에서 얻지 못했던 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깨쳐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님들을 향해서 아까 우리 정재승 교수님의 짤막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3년이나 5년이 지나면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이것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5살 배기 아이가 10살이 될 때, 10살짜리 아이가 중학교를 입학을 할 때, 이 아이들은 사실은 틀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그 틀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만 알려준다면 조금 더 이 아이들이 변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한자리를 그려왔습니다. 그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 학습의 기둥에 왜 조절력이라는 것을 만들어줘야 될까? 그 조절력은 해보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직접 해보는 거. 내가 직접적으로 이야기 속에 연어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단순히 연어만 하는 아이하고 연어를 통해서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 장면들을 이 아이들이 직접 그려보고 만들어보는 것, 이게 바로 절차기억이거든요. 근데 유아 시절 이런 절차기억을 만들었던 아이들은 몸에 뭐가 습득이 되느냐면 방법을 외우지 않아도 글로 말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힘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꼭 6일 뒤에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자기조절 능력이라는 수학적인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루어지는 것, 뭐가 있을까요? 수능 시험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수능 시험과 관계가 있나요? 있으신 분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없는 분들이 아직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어머님들이 꼭 하나 보셔야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밀레니엄 베이비들이 시험을 치릅니다. 2000년도에 태어나서 2019년 바로 수능을 치른 아이들입니다. 되게 많아요. 자, 제가 왜 띄어놨을까요? 되게 많은데 이 아이들의 이 포인트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들 알면 도움이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자, 수능을 치르고 나면 아이들은 다 설레요. 내가 잘 시험을 봤을까도 설레요. 그런데 단 하나 수능이 끝나고 나서 아이가 이렇게 포스트잇 안에 한 가지를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보이시나요? 혹시 같이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시작. 6 플러스 6년이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6년 플러스 6년. 19살짜리 아이의 6년은 초등학교 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은 중고등학교 6년입니다. 근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5세, 6세, 7세 영유아의 어머님들의 6년은 다른 거예요. 이 아이들의 6년은 누리과정의 3년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초등의 6년, 중학교의 3년이죠. 의무기간이 다르죠. 그래서 이 의무기간이 다른 아이들이 어차피 이 아이들은 공부를 합니다.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교실이 변했더라예요. 사진 컷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이게 고3 아이의 교실입니다. 고3은 포기하는 아이,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아이 아니요. 공부하고자 아이들이 막바지에 무엇을 하느냐면 아주 안간힘을 씁니다. 안간힘을 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25년 남짓 어머님들이 학습할 때는 굉장히 인원이 많으셨어요. 근데 굉장히 작은 아이들이 학습을 하면서 졸지 않으려고 끝까지 해보려고 자기조절을 합니다. 그 자기조절력을 이때 가서 아이들한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유아아이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 자기조절입니다. 참여하게끔 하면 아이들은 스스로의 학습법의 방법을 찾아가더라. 그래서 아이들에게 들어온 것이 뭐냐면 무크가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생생하게 뭐가 열리기 시작을 했냐면 영상들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요즘에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이 하고 있는 숙제 하나가 있습니다. 유튜버 활동이에요. 아주 강남의 어머님들. 제가 현재 교육을 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선생님, 이 영상 제작하는 거를 왜 우리 어머님들의 숙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영상 하나를 제작해서 수업 중에 이걸 아이들이 가져가서 수업에 걸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10분 동안에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자꾸 공유를 하게끔 만드는 수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임승차하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영상 자체를 만드는 것은 유튜브 안에 들어가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무임승차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생기는 것은 뭐냐면 점수를 받아줍니다. 자, 모둠으로 아이들에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점수를 받아줍니다. 자,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나만 잘하면 뭐가 나오셨냐면 점수를 받았던 세대의 학습법으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의 아이들은 모둠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그 학습에 무임승차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이 아이들의 학습을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새로운 단어 하나가 들어오죠. 교통기관을 타는 건 무임승차라고 하는데 우리 어디 학습의 무임승차, 학습의 무임승차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아이들의 조절적인 학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교육의 환경이 변한다. 어머님들에게 신문자료 하나를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10분의 디딤 영상 하나를 가지고 아이들의 수업 중에 원활한 소통이 되게끔 하는 수업.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현재 하고 있는 수업이고 현재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 속에는 우리 아이들이 미리 배울 수 있는 학습의 내용이 들어있고 그 학습의 내용